이과 이재명이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혼합을 많이 비판하니까 혼합에서 저를 뭐라고 하냐면 매학노랍니다. 매학노.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라도와 대한민국 가운데 제 고향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제가 전라도와 대한민국 가운데 어디에 중성해야 합니까? 전라도에 중성해야 합니까? 전라도는 제 고향은 애정의 대상이지만 중성의 대상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라도는 인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과 기업의 자유, 법치, 인권 이런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이런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싸운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싸움은 박근혜나 윤석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신 당시부터 친북 종종 공산주의 좌파 세력의 도발에 맞서서 줄기차게 싸워온 전쟁입니다. 우리 우파가 좌파들에게 압수하자고 같이 차량을 가고 손을 내밀면 좌파들은 손이 아니라 칼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우파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평안하게 노후를 맞이한 분이 없습니다. 모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 번도 해외 없이 비참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파들은 예외 없이 평안한 노후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한 문재인이 지금 신선으로 많은 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대한민국과 호남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호남이 이기면, 제 고향이 호남이지만 대한민국과 호남의 싸움에서 호남이 이기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호남이 이기면 호남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호남이야말로 영원히 죽습니다. 위대한 기적, 대한민국을 죽인 원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호남이 변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호남도 살고 대한민국도 미래가 열립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제가 고향에서 떠나서 40년 넘게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살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라도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우리 전라도가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해서 우리 함께 싸우고 노력합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 반대, 공정회복, 싸웁시다. 이깁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호남을 아주 사랑하는 한 분이 와 계십니다. 민주화의 호남에서 자유화의 호남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2030의 자유화를 지지하는 고영석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코리아 개혁기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일보 다닐 때부터 군사 독재와 싸웠습니다.
대학에 가서 군사독재와 싸우다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주사파 독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 여기에 모였습니까? 광주와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거 한번 외치십시오. 제가 윤석열 하면 여러분은 복귀하는 겁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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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탄핵 반대가 50%에 도달했습니다. 호남에 있는 출신들의 수도권 사람들이 탄핵 반대에 찬성하면 70% 돌파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군사독재와 싸웠던 제가 이제 주사파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호남 사람들을 깨우고 호남 출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호남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들을 기꺼이 여러분 주사파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참여하게 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 강주가 흘린 피와 그동안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은 전두환과 한대현과 한 총장이 길러낸 주사파 세력이 민주당과 언론, 경찰과 군인, 검찰 그 모든 영역에서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신부와 스님연에게 모두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5.18 민주항쟁을 500명 빨갱이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근대에서 주사파들이 계속해서 민주 세력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5.18 민주항쟁하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주가 점점 주사파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화 속리에서 강미정이 한루군과 국가문의 경기를 준 공산이 정물성을 기록하는 그런 공헌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강미정은 완전히 폭망을 치렀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민주화의 성리 계속으로 강조하십시오. 민주화의 성리, 민주화의 성리, 자유화의 선거, 자유화의 선거. 한국은 신상 비상기업으로 2030 세대가 깨어나므로 민주화의 시대에서 자유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80 세대의 반모, 60, 70 세대의 산업화, 40, 50 세대의 민주화, 2030의 자유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자유화 혁명과 함께 호남의 2030, 영남의 2030, 충청의 2030, 호남의 수도권의 2030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시국을 청년을 대표해 춤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댄서 윤! 나는 애국자가 아니었다.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조선이라 부르며 결심해왔다. 이 나라가 싫었다. 하지만 어두웠던 나의 이성에 빛이 비추었고 시민으로 거듭났다. 나는 생각하고 행동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나는 애국자가 될 것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휩쓸리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목숨 걸고 음악하는 남자 드럼통 타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국가 세력들과 그 무역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반국가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자유는 모두가 다르게 강합니다. 저들은 그걸 알기에 저희에게 갈라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제 사투리 때문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뭐 영남이고 호남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하나로 뭉칩시다. 자유 대한민국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계엄은 합법이고 탄핵은 무효입니다. 제가 계엄 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법사!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이거 한마디 드리고 내려갑니다. 제가 자유 대한민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키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자유 대한민국! 멋진 메시지 다시 한번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직 전교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전직 전교조 선생님께서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버 하세빈님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하세미입니다. 전교조 초등교사였던 제가 왜 탄핵 반대를 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 80%를 달성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교사가 되기 전 독일에서 살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전교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 만에 탈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따라서 민노총 단톡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선동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4월이 되면 춤을 가지고 놀아나게 만들기를 한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어떻습니까? JTBC가 선동하던 태블릿 PC 시간이 지나니 조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론을 17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차 만에 끝냅니다. 정당한 재판 맞습니까? 민주당은 권력을 남용하고 서민을 때려박는 정당입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뽑으면 잘 살게 해줍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배고프고 소강님 살고 비 오면 온 동네 지느탕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됩니다. 사회 교과서 심각합니다. 현대사는 6학년을 따로 빼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악마라고 가르칩니다.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12월 첫째 주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지만 대외적으로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 내는 인플루언서를 보고 반성했습니다. 대통령직 목숨 걸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의 무고한 영광 앞에서 저는 비겁했습니다.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되기 직전이다. 탄핵되면 나라 망한다. 12월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모든 팩트인데 좌파는 듣지도 않고 언팔한다. 지금부터 대통령 지지율 80%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을 뚫으려면 4050 공산 좌파까지 자유우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4050 인구수가 2030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4050이 6070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4050 맘카페 좌파는 자녀도 좌파로 키우기 때문입니다. 공산 좌파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절대선이라는 착각부터 깨져야 합니다. 좌파는 우리 세금을 시민단체에 뿌립니다. 초등학교에 와서 인권교육 한답시고 시민단체가 피같은 세금을 받아갑니다. 인터넷 보면 개문령 이후에 민주당 탈당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야 대통령 지지율 8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 침묵한다면 나중에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도 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불법 납품 영장 때문에 납치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전 국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싸워주십시오. 싸우자! 이기자! 우리 모두 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냅시다.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서 유지에 도움 주고 계신 경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경찰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이라든가 난간 쪽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우리 안전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내려오라고 해주시면 바로바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대남들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왜 20대 친구들이 돌아서고 있는지, 우회전하고 있는지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혁! 여러분, 반갑습니다. 뒷곳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이대남의 우회전 김찬혁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을 외칠 수 있는 이유,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오신 애국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선창하며 뭉치자 우창해 주십시오.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한 지역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애국 시민 여러분이 모인 이곳 광주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을 원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길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모아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역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를 빼앗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 어디입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그렇기에 지금은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대한민국을 빼앗기느냐 체제의 전쟁입니다. 왜 전쟁이냐? 지금의 민주당은 개인, 국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유를 탄압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 유튜브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카톡을 검열합니다. 일반인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고발합니다. 민주 파출소가 정상입니까? 재탄스럽게도 개인의 차원을 넣어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실제로 단점이 있습니까? 민국 총만부터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군사기밀, 기업기밀 싹 다 중국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간첩법 개정을 방해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 어디입니까? 민주당은 사상, 이념 모든 것이 다른 공산 세력을 옹호하고 주종합니다. 그 뜻은 뭐냐? 정치, 종교, 지역을 떠나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란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 대한민국으로 뭉쳐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뭉쳐야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누군가 묻습니다. 야! 너 계엄 지시해? 계엄을 옹호해? 저는 스스로와 가정을 일으켰나요? 개몽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개몽역기에 국민들 깨어났습니다. 청년들 깨어났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50%를 돌파했다. 간절히 바라건대 저는 오늘 이 날이 자유 대한민국 통합의 상징이 되어 대통령의 지지율 60% 70% 넘으리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구창해 주시면 됩니다.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난세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라운드 씨!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주
여러분, 저는 오늘 연설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를 뒤집어 놓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주가 일어나면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광주가 일어나면 대한민국 사는 것을 믿습니까? 혁명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17%였던 것이 24%, 36%, 46%, 52%!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지율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어요. 10대가 깨어났죠. 여기 10대 있으면 전방으로 함성! 2030 있습니까? 전방을 향해 함성! 4050 있습니까? 존귀하신 6070, 80, 90 선배님들 계십니까? 대구가 뒤집어지고 부산이 뒤집어지고 서울이 뒤집어졌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 어딥니까? 광주 아닙니까? 광주여 일어나라! 광주여 일어나라! 광주여 깨어나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끝까지 싸우자는 겁니다. 저랑 약속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싸운다는 게 뭐예요? 이길 때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두 번째로 이 위대한 자유의 여정에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위한 여정에 우리 아름다운 도시 광주와 호남을 초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이제는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제는 지역 갈등이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아시죠?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대한민국의 국민정권, 자유, 법치, 주권 앞에 어디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이러한 생식과 가치 앞에 좌우 어디 있습니까? 오직 상식과 애국심만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에 오늘은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느냐. 대한민국을 살린 위인들이 이 자리에 있고 대한민국이 오늘부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무너진 공적과 상식이 다시 일어나는 그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둘씩 열거하고 우리 앞에 노인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국과 새벽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 나라를 손먹고 있는 가장 암덩어리 같은
쓰레기 아닙니까? 저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경계하는 것 같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 민주당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고, 민주당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민주당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고, 이러한 열기와 이러한 열정이 민주당을 싹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10대, 20대, 30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이 나라의 히어로들, 영웅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우리나라 천천지 원수도 아시죠? 이 두 나라가 9월 달에 무슨 짓을 했냐? 동해상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했어요. 10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침공을 위한 제3차 대전이 있을 것이니 장성들 보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계엄령 이전에 아주 위험한 동북아의 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 아닙니까? 중국의 간첩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부산에서 항공모함을 촬영하고 국정원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비밀 경찰서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되고,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이 계속해서 발견하고, 우리나라의 휴먼트 네트워크가 조선족에 의해서 중국에 넘어가서 단독 1억 6천만 원에 수십 년간 쌓은 우리나라의 휴먼트 네트워크가 박살이 나고 만났으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중국 놈들이 만들어서 쌀가스를 퍼내끼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다 막히고 있다는 말이다,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업, 유통, 금융시장 중국 자본이 싹 다 몰려가서 자영업자들까지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민주당은 원식이는 시진핑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무기하고 중국인들 들어오고 있고, 이게 한국 정당입니까? 여러분, 위기가 생각나시나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니까 사회혁명을 봅시다. 너무나 슬프게도 이 나라의 사회 자살률 1등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자살률 1등입니다. 마약을 볼까요? 10대 마약사범 검거 비중이 10년 사이에 20배나 늘었습니다. 20배나. 20대 마약사범이 10년간 10배나 증가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한 짓은 무엇입니까? 마약 예산 삭감! 이건 뭡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 대한민국 청년들 마약에 졸아서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해산하라! 민주당은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마약이 충돌하고 산업이 꺾이고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관위,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을 침범하는 선관위 비밀번호 1, 2, 3, 4, 5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정비가 수십 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투표용고, 우리의 모든 선관위 시스템에 북한이 매일매일 그냥 제재투하듯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국민주권은 선관위가 북한과 중국한테 그냥 자 드십시오 하고 내줬다는 거예요. 선관위 해체해야 않겠습니까?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여러분, 나라 상태가 너무 심각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있는 전망이라면 허리띠 졸라매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내가 연봉좀 삭감해서 중국 가처분 내려잡고 경제발전 저해하는 법안들 없애고 내가 한번 희생해보겠다. 그래도 우리가 뽑아줄까 말까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대통령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근데 이 버러지 같은 자들은 자기들 연봉만 1억 6천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영국과 비교해봅시다. 영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같은 법안들 발의 많이 하는 것이죠. 영국과 비교해서 무려 몇 배나 많이 발의하냐면은 1년에 42배나 많이 발의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 나라를 간첩에 활개치고 대한민국을 쳐먹는데 이렇게 반 대한민국 역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알리려고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위기의 대한민국, 이 백척간도의 대한민국, 나는 타협하지 않고 나는 목숨을 걸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겠다. 계엄령을 선포한 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10대가 깨어나고 20대가 깨어나고 3대가 깨어나고 4050이 깨어나고 607080이 깨어나고 대한민국 전체가 깨어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윤석열 한번 외칩시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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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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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네, 여러분, 민주당이 왜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재명이 진짜 내란 속에 이재명이가 겁먹어서 지령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래서 이재명한테 대통령 될 개꿈 깨라고 한번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소리 지를 때 함께 외쳐주십시오. 야 이재명! 보고 있나? 겁먹었냐?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 이게 바로 너의 미래다! 이재명! 유튜브 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범한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선포한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믿으십니까? 무조건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동기가 달라요. 이재명의 동기는 뭐예요? 감옥 가기 싫다. 그게 장땡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와 사랑하는 마음, 나와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절대로 이재명 너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도 갔고 부산도 갔고 서울도 갔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광주 시민들 눈빛이 가장 뜨거워요. 가장 전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합니까? 자,
윤 대통령의 어쩌 작년 2024 수출 규모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이 윤석열! 역사상 해외 투자 규모 1등 윤석열! 무역 흑자 6년 만에 최고치 윤석열! 인구총 22만 명 제거 윤석열! 원전 복구에서 에너지 정권 대한민국으로 갖고 온 윤석열! 국가본부 설치에서 유공자들 예우한 최초의 문화를 확립한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 종말을 위해서 황공 자유민주 통일을 전 세계적으로 외치고 미국의 승인을 받고 일본의 승인을 받고 뉴질랜드의 승인을 받고 독일의 승인을 받은 자유세계의 리더 윤석열! 여러분 이런 대통령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지난 3년간 대통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온 거예요. 우리가 먹을 욕 다 먹고 가짜뉴스랑 싸우고 국회에 보이콧 견뎌내고 이재명의 내란 행위까지 맞서 싸워가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무역당하면서까지 묵묵히 우리를 위해 싸워준 대통령 우리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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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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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 그냥 충분히 얘기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가 끓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화나는 거는 이 나라의 부정선거 갈등 때문에 가장 피가 끓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개박거리 센터장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밀번호를 그렇게 하고 서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전자기 표기를 없애고 사진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재판도 기각하고 어떻게 이런 국민 대박 행위를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심정 이해되시나요? 이거 공격하고 부정선거 작전하겠다고 하니까 온 바퀴벌레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을 왜 나갔겠어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진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진짜 법치가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진짜 법치가 무엇입니까? 진짜 내란 속에 이재명이를 가두는 게 법치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안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하들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하는 게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법치 실현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왔으면서 동시에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똘똘 뭉쳐 맞서 싸워 이겨낼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황금기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무역 대국의 길을 열고
끝으로 우리 광주 시민, 존경하는 광주 시민들과 호남 시민들에게 역사적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 뽑아서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민주당한테 계속 끌려다니실 겁니까? 민주당을 지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더 이상 좌우가 아닌 상식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기는 좌우의 문제, 지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역사적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토지개혁, 교육개혁, 한민사무화 이전으로 우리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놓은 분 동의하십니까? 이분이 최초로 국민투표로 직선제로 당선된 분 동의하십니까? 이분이 52년에 처음으로 직선제로 당선될 때 호남이, 전북과 전남이 이승만을 선택했다고 하십니까? 당시의 호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63년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아이콘 누굽니까? 산업화 아이콘. 이분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시죠? 63년에 이분이 당선되실 때 호남의 대부분의 지역이 박정희를 선택한 거 아십니까? 이제 호남은 민주당부터 자유를 선포한다. 호남이요, 광주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아주십시오. 좌우가 아닌, 국힘이 아닌, 민주당이 아닌 대한민국을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인 것 같습니까? 다 끝나가던 나라 역사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수사기관이 눈치를 보고, 언론사가 눈치를 보고, 헌재가 흔들리고, 민주당이 내분이 일어나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전국이 흔들리고, 노예로 갈 뻔한 나라, 신중 사대주의 독재국가로 갈 뻔한 나라, 자유민주국가로 돌이키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 맞습니까? 자유는 오직 싸우는 자에게만 허락된 기둥을 갖춘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이것을 모아, 여러분들의 모든 피와 땀을 모아 대한민국이 흔들리도록, 광주의 진출이 흔들리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도록 그게 한번 싸우자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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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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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1804 누굽니까? 누굽니까? 전환기!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번 소개도 되겠습니까? 야, 대한민국에 영웅이 나타났다! 끝났다고 생각해!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너무 놀랍습니다. 광주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전라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을 반대한다, 그 목소리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인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난주 동계구역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동계구역 경찰 출산으로 52,000명 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스크린을 그때보다 2배 늘려서 지금 3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보다시피 너무 많이 왔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이러한 민주화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광주 시민들의 열정을 강제로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여기 올라서자마자 짧게나마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다시 살아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일어나겠다. 그 희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이신 광주의 시민 외에도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희망,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80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광주 시민들께서 이 자리 금남로에 모여서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이루기 위해서 그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가톨릭이든 불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의 자유가 있고 오늘 이 자리처럼 직접 이 자리에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100만 명 이곳 빛의 도시 광주에서 함께 모여 독재자에 맞섰던 5.18 희생정신을 기억하자. 더불어 독재자에 맞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개몽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이렇게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5년 2월 15일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곳 광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역사를 바꿀 것이며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즉,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1980년 5월 신군부 독재에 맞서서 싸우셨던 정의로운 광주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 덕분일 것입니다.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화를 우리 대한민국은 40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동안 독재에 맞서 헌신하신 DJ와 YS의 민주화 노력이 있었고 이곳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을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DJ, YS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감사의 뜻으로 큰 함성과 함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지만 광주를 사랑합니다. 전라도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갈등과 분열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전쟁, 반도체 전쟁, 체제전쟁 중인데 우리끼리 분열되고 싸우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 현관문 앞에
강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방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있다면 과연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통합과 화합으로 뭉쳐야만 합니다. 호남도 대한민국이고 영남도 대한민국이고 충청도 대한민국이고 강원도 대한민국이고 경기도 대한민국이고 제주도 대한민국이고 700만 제외 교포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북한 김정은 정부는 반대하지만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도 모두 같은 한민족이기에 남북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100번 김구 선생이 부르짖었던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문화가 발전되는 문화 선진국이 되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선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선진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로 지역 갈등의 역사는 종식시키고 영남과 호남과 충청과 경기와 강원과 제주가 모두 하나된 대한민국을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통합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다시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합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역적으로서 국민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35년간의 식민지배와 300만 이상의 희생이 있었던 동족 상잔의 비극 6.25를 겪었으며 석유 한 방울 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 5위, 그리고 종합국력은 8위 일본을 누르고 대한민국이 2단계 높은 세계에서 국력 6위에 올랐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력은 우리는 35년간 식민지배했던 일본을 누르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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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고 경제성장의 모델이 된 것은 과연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첫째는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자식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 세대분들께 감사함을 잊지 말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위해서 큰 함성과 함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둘째는 당시 냉전 속에서 비록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3.15 부정선거의 과오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만 한다고 6.25 전쟁을 막아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철저한 한미동맹의 토대를 마련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면서 무려 70여 년간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6.25 전쟁 때 유일군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무려 14만 7,784명의 희생을 치러가면서 적북한 공산당을 막아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미국과 우리 주한미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조기와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흔들어 주십시오. 주한미군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해준 산업화의 영웅, 제조업의 영웅,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 덕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도와 모든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극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속에서도
목숨 건 독립운동했었고 6.25 전쟁 때 역시 똘똘 뭉쳤어. 저 북한 공산당을 막아냈고 97년 IMF 외환위기 때 모두 하나가 되었어. 건모기 운동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 위기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뭉친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통합되는, 보다 더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우리 2030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2002 월드컵 때처럼 다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구호 5번 외치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자, 5번 연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짝짝짝짝짝 오랜만에 하니까. 자, 다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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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나 함성 소리, 대한민국을 외치는 소리가 듣기 좋고 힘이 납니다만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들 알다시피 비상경과 탄핵 정국 속에서 야당과 사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정치와 경제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선진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 직전에 와 있음을 우리 모든 국민이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이 총체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지난 70여일간의 탄핵 정국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10가지 계몽령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광주 시민과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국민들에게 이 실상 전 민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더욱더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1계몽령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부 속에서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빴어 무관심했거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먼저 발견한 2030 세대들의 비디오서 저 역시 비상계엄은 곧 개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행정부와 국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수많은 폐악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7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책에서 배웠던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과 서로의 양보와 타협은 처음부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식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2년 동안에 무려 178회에 걸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에 연설하러 가는데 거대 민주당은 아예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와 야유만 보냈습니다. 미국은 적어도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올 때는 모두 같이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주는데 그것이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부의 품격일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갔는데 민주당은 아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버리고 피켓 들고 야유와 퇴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경악을 금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예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면 또한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 민주주의에 대한 정권 도전이고 파렴치 않은 짓이며 나아가 반국가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을 178번이나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당 맞습니까? 제2 개몽령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무려 29번의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9번의 탄핵 중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있었는데 감사원장 탄핵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현황 등 7 군사 기밀을 유출하여 중국 측에 넘겨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안보실장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자 감사원장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데 간첩을 잡으려면 감사원장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민주당은 간첩을 비호하는 것인지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에 맞는지 민주당은 답변하라! 이러한 방통 가족이 간첩을 비호하는 민주당의 실체를 모든 광주 시민과 모든 국민들은 알려야 합니다. 제3개몽령 민주당은 검사들을 탄핵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범죄자를 잡는 것이 검사의 역할인데 검사를 탄핵시켰다는 것은 곧 민주당에 범죄자가 있다는 것이고 범죄자를 잡지 말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비호하고 검사를 탄핵시키는 이념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맞습니까? 제4대문령 비상경 선포 직전에 알다시피 민주당에서는 175석의 다수당 100% 전례없는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전액 삭감, 검찰 특활비 587억 원 전액 삭감, 경찰 치안 경비 추가 보조비 31억 원 전액 삭감, 군부대 사기 진작을 위한 초급 확보에 대한 추후 예산 14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특활비를 망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부를 마비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검사 특활비 망원 여기 많은 경찰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경찰 여러분들이 역시 경비 보조를 위한 예산도 망원 우리 안보를 책임져주고 계시는 군 장병 여러분들 사기 진작을 위한 그 예산마저도 삭감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그리고 전 국민 여러분 중에서 검사, 경찰, 군인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이 과연 민주당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똑바로 보십시오. 제5개몽령 탄핵의 연속으로 결국 현재 대한민국에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횡포로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안보 책임자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 담당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없고 심지어 지금은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행마저도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협박 공갈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민주당은 모든 공무원들 다 탄핵시키고 행정부 마비시키고 마지막 제가 가르친 국어공무원까지도 탄핵시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북한이 침략이라도 해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말로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빨리 쫓아내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오직 권력 욕심밖에는 없는 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헤어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금방 말씀드린 이런 야당 민주당의 행한 짓들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과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있는지 한번 민주당에게 물어보십시오. 제6기 공약 현재 민주당과 일부 시민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만은 상기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민주당의 폐악질들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기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사실 전환길이가 대통령이라 할지도 무조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전국에 계신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 사실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 한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내란 속이라고 선동하면서 언론을 이용하고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선동했었지만 그리고는 심지어 대통령이 북한 침략을 유도해서 외환까지 일으키고자 덮어씌웠지만 결국 외환 선동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당입니다. 사기당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해서도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에 또 정의 출석으로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련된 군인들의 증언도 야당 김병주 의원이 군인들을 불러서 회유했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하는 사람도 메모했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전부 다가 내란을 조작하고 탄핵을 조작해서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탄핵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를 덮어씌운다는 것이 무리였다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에게 나오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던 어떤 나라의 사례도 없습니다, 여러분. 법률 전문가인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지하였으며 국회에 투입된 군인 수도 기껏 28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만 5천 명, 서울의 본 영화에 나오는 신공부할 군대 동원 2만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3만 5천 명 5.16 군사정변 2만여 명 12.12 사태에 비하면 이번에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군인 수는 기껏해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2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80명으로서 국회를 장악하고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실탄 지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국회 의견에 따라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지되고 사망자도 한 명도 없고 부상자도 한 명도 없는, 누가 봐도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피아킬로 국가와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으로서 고유한 통치권 행사라고 보는 것이 현재 국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결국은 내란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무죄입니다. 개혁 선거 때 10%의 지지율이 지금은 나의 편 40%를 넘고 지난주를 계기로 50%를 넘고 오늘 우리 밖에 모이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지지로 곧 60%를 넘고 70%를 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우리 대통령은 합법이고 민주당이 반국가적이고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7계명령 공수처와 사법부 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수처와 서부지법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려서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든 체포와 수사과 영장 과정을 국민들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공수처는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또 관할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것도 모두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공수처장 오동훈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 이순영 모두가 좌파 사법부 내에 하나회 같은 좌파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이것들은 사법부 내 좌파 사도직으로 이들은 결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의 하수인 노력을 한 것으로서 삼권 분립의 건강을 깨뜨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향후 이들은 처벌받게 될 것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서 공수처는 없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경악을 넘지 못한 것은 바로 대통령 체포 과정이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면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방문 조사도 할 수 있고 서면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민주당의 사건을 받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국격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망신주기식으로 체포를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총만 들어도 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견학을 금치 못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전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국회의원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에게 총만 들어도 끌어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경찰 제자를 둔 채로서는 그때 민주당은 절대로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수고하고 계시는 경찰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러분 경찰들이 총만 들어도 어떻게 총만 들어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경찰 여러분,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죽다 말다 할 소리 없는 당이다.
근데 반대로 당시 우리 대통령께서는 완전 바뀌었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대통령 스스로 희생을 자체하고 스스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모든 국민 여러분, 과연 총만 들어도 끌어내라는 민주당과 내가 끌려가겠다는 그 대통령 중에서 과연 누가 국가와 국민을 더 생각하는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8번째 계몽령 언론입니다. 여기에 많은 언론 카메라와 방송사의 기자분들 나와 있습니다만은 부디 오늘 이 행사도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도 정확하게 집계해서 가장 많이 모인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재명 지시를 받은 그 사람들까지 다 모였던 탄핵 찬성 집회에서 모인 인원이 경찰 추산 5,000명. 그런데 광화문 35,000명, 그리고 경찰 추산 대구는 52,000명. 이 태극기 흔들고 성적이 흔들고 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기자 여러분? 왜곡 보도하지 마시고 탄핵 찬성하는 쪽에 집회 인원은 반대하는 쪽보다 10분의 1도 안 되고 탄핵 반대하는 쪽이 요즘은 10배를 넘어 20배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심질 있는 기자분도 똑같이 적은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그런 언론 기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상계혁 이후에 탄핵 정국 속에서 일부 언론들의 편파 보도, 왜곡 보도, 민주당 끊어버리라고 부르기도 쪽팔리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젊은 기자분들 부디 기자가 될 때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자 생활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보면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부디 영혼까지는 팔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한 끈한 뿌리 된 한 통속, 오늘 제가 직접 어느 방송인지 어느 언론사인지 말할까요? 제가 말하는 순간 그 언론사들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벌림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 보도, 왜곡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므로 적시 문 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언론에게 우리가 왜곡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있는 그대로라도 보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전 같으면은 레거시 미디어 기존 기성언론 그것만 보고 모두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되어서 그 언론사 시키는 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종이 되고 개가 되어서 따라갔겠지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에 지지율 10%인 것이 지금 50%를 넘어 60%가 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언론사들 그렇게 왜곡 못하다가는 문 닫으다니 엄청난 국민들의 명령을 하시고, 과연 대한민국 언론이라면 이쪽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 뜻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보도하십시오. 오늘도 전의에 쿵쿵하는 소리 들리지만 또 나중에 보도하는 거 알 것입니다.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개명령 선관위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1200여 건의 인사비리, 선거망 관리 부실, 선거관리 부실, 부실관리 투성이 선관위 협상 기업종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정의로 나오신 국정원 차장 백종욱의 정언에 의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부실관리, 해킹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선관위는 혁신적인 개선, 제가 제안했던 대만식 수개표 수집계까지